안녕하세요. 유감독의 문화극장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미담 소식은 소년의 약속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0여 년 동안 100억 가까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배정철 어도. 그가 운영하는 일식집입니다. 그의 기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대 병원에 매년 1억씩을 보내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며 노인들과 장애인 단체에 식사 대접과 후원금을 보내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들 중에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들은 도와주면서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부터 생활이 어려운 직원의 자녀에게 장학금도 주고 아픈 직원의 병원비도 보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아직도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호칭을 부장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시키기 전에 먼저 손님들께 직접 서비스를 합니다. 혹시나 교만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없으면 그가 성공할 수도 없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도 배정철 부장. 그는 어쩌다가 기부를 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1970년대 후반 전라남도 장성 산골에서 가난에 못 이겨 한 소년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의 나이 12살. 정식 학교가 아닌 세광 고등공민학교에 들어간 배정철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그나마도 중퇴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 엄주일. 소년들은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주일아,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꼭 선생님이 돼서 우리처럼 가난한 애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 네가 선생님이 된다면 나는 돈을 벌어서 꼭 너희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줄게. 14살짜리 두 소년의 약속은 18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배정철은 갖은 고생 끝에 일식집 사장이 되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벌었고 엄주일은 선생님이 되어 현재는 전라남도 순천의 효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정철은 매년 친구의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 엄주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식집 뒷주방에서 설거지며 뒷일을 하게 된 정철은 틈나는 대로 선배들이 요리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우며 연습에 매진하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는 뒷 공터에서 공놀이를 하던 주방 식구들은 혼자 주방에서 연습을 하는 정철이 못마땅하여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재료가 없어졌다고 때리는 사장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때리는 선배들의 매타작도 정철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친구 엄주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앞주방으로 나온 정철은 손님들의 명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의 생일이나 명절에는 편지를 보내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손님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32살이 되던 해 근처 일식집 사장님이 정철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 스카웃을 제안합니다. 그 당시 스카웃을 하려면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망해가는 가게의 사장님은 그 돈이 없었고 다른 제안을 하게 됩니다. 1년 안에 1억만 만들어주면 자신의 가게를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정철은 고민도 없이 승낙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손님들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 첫날 6,000원짜리 대구탕 한 그릇을 판 것이 하루 매상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배정철 부장이 가게를 오픈했다고 일일이 연락을 하니 한 분 한 분씩 찾아오던 손님들로 인해 가게는 한 달도 되지 않아 만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은 아내와 상의 끝에 손님 한 분당 1,000원을 기부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것이 100억 기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사실. 그런 반면에 또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제 고객분들이 이렇게 와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도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거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는 기부를 그래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또 기부를 이렇게 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서 했던 게, 개인적으로 기부는 한 20대 중후반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8년도에 이제 애엄마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네. 손님 1인당 네. 한 분 오실 때마다 1,000원을 적립해보자고 했던 게 서울대병원에 99년도에 3,000만 원을 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는 그때 시작이고, 네. 그 이후로 서울대 본원에만 올해까지 18억 1,500이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로스쿨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있고, 네. 카톨릭 의대생들 간호과 학생들 장학금 대주고 있고, 순천향대병원 같은 데 또 저기 1년에 한 2천만 원씩 또 불우 환자들 봐주고 있고, 고등학교도 한 5-6군데를 네. 매년 정해놓고 장학금을 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장님으로 인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공부를 해서 이 사회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런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도 제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편지도 네. 가끔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네. 꼭 내용에 자기들도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영동고등학교 학생 중에 하나는 장학금 받은 거에 반은 다문화가정 기부를 했다라는 사진하고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더라고요. 이 기부도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파가 되는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데 이 기부 바이러스는 퍼지면 퍼질수록 좋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의 계획도 지금까지 해오듯이 하는 건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경제적 안정도 찾아왔습니다. 기부 금액도 늘어났지만 큰 돈을 벌게 되어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장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모두 기부에 쓰여졌습니다. 그는 충분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나 그 욕심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나누며 사셨습니다. 어머니의 실천하는 삶이 자신에게 습관처럼 몸에 익은 것도 감사한데, 자신의 자녀인 3남매 또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1,500만 원을 기부에 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눔의 미학을 가르쳐준 어머니. 배정철의 3호곡은 7년 동안 매일 쓴 2,554통의 손편지로 만든 울엄니는 104살로 출판되었습니다. 편지 형식의 일기에는 배정철 부장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매장의 운영자로서, 그리고 그에게 일상처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애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의 말미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글과 하늘로 보내드린 후 쓰여진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자꾸 눈물을 흘리시네요. 갑자기 곡기를 끊으신 지 10여일이 넘었다 하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네요. 104년을 살아오신 울엄니, 너무 곱고 착하신 울엄니, 이제 하늘나라에 가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봅니다. 살아계신 그날까지 항상 편안하게 행복하게 계시다가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도 마음이 아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젠가는 당연히 찾아올 이별의 그날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면서요. 고마워요. 엄니, 문득 울엄니가 보고 싶네요. 누워만 계셔도 이 세상에 계신다면 좋을 텐데, 이제 울엄니를 불러도 대답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언니, 이렇게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속으로 삭히기 힘들 때 그냥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없이 울어도 되겠죠? 보고 싶은 우리 언니, 하늘나라 어딘가에 잘 계신 거죠?